보죠. 우리가요 이렇게 무언가를 그렸죠. 얘는 우리 뭐라고 부르죠? 좌표평면, 평면좌표. 그죠? 이 좌표평면을 그려놓고 그 좌표평면에 점을 찍을 때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어떻게 약속을 점을 찍을 때는 그 점을 어떻게 약속으로 어떤 약속으로 표현하죠? 꼭 가로축 갑, 세로축 갑으로 이렇게 순서상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2,3이라는 이해합니까? 이게 뭐라고요? 좌표평면 점을 찍는 약속입니다. 이해했나요? 자, 우리가 사실 조금 숨겨진 이야기들이 조금 있긴 한데요. 일단 이 약속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1차 함수라고 부를 거고요. 됐나요?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1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부를 거예요. 됐습니까? 차이가 뭐죠? 1차 함수는 x가 들어가면 누가 나오는 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fx. 근데 그게 2x-3인 거죠. 얘 넣어서 나오는 걸로 끝. 그래서 함수예요.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들어가서 2x-3이 나오는 거잖아요. 얘는요. 실제로 누가 들어가요? x가 들어가서 누가 나와요? fx가 들어가니까 fx를 누구에다 대응시키겠다고? y에 대응시키겠다고. 얘는 x, y 가로축, 세로축이라는 순서성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부터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어떤 약속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렇게 수두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2를 집어넣으면 3을 집어넣으면 3. 근데 x가 한두 개예요? 아니면 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점이 쫙 찍어지니까 모처럼 보이게 돼요. 선처럼 보이게 되는 그 모든 x에 대해서 다 찾는 겁니다. 몇 개만 집어넣어서 찾는 게 아니고 다 찾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별거 아니죠? 오케이? 자, 이거 알아들었어요? 함수와 함수 그래프 차이. 내가 합반 수업 때 계속 하는 게 이거죠. 자, 계속 가보죠. 지금 약간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이제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들어볼까요? 약속을 한 번만 해봅시다. 우리가 게임이라는 걸 할 때는 그 규칙이 있죠. 그쵸? 요즘도 아직도 롤 애들 존나 많이 하냐? 어때? 아직도 롤이 지금 많이 해? 그 롤도 규칙이 있죠. 내가 알고 있는 건 탑, 미들, 바텀 맞냐? 그쵸? 그런 거기서 나름의 이제 플레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규칙이 있잖아요. 그거 못하면 뭐예요? 패드립 먹죠. 그쵸? 됐나요?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냐면 잘 봐봐요. 거리가 예를 들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인 점들을 모아볼게요. 한두 개를 찍겠다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찍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겁니다. 못 알아듣는 거. 됐어요? 자취가 모임이요. 그러니까 자취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잘 봐요. 눈 맞죠? 그러면 눈을
막 내렸을 때 걸어가면 뭐가 남아요? 발자국이. 발자국. 그걸 우리 발자취라고 하죠. 아. 자취예요. 움직인 흔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흔적들을 누적해서 다 쓰는 거니까 전부 다 하겠죠. 한두 개만을 모르는 게 아니고 특정한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자칫은 전부 다를 말하는 겁니다. 자, 생각을 잘 해봅시다. 봐봐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인 점들을 한두 개만 만족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말하는 거죠. 원점은 여기죠. 떨어진 거리는요 3인 거예요. 그 점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이거 x, y에서 말 이해합니까? 거리가 몇이다? 그렇죠. 이 x, y가 고정되는 하나예요, 아니면 여러 개의 값들이에요? 여러 개의 값들이죠. 자, 여기서 때까지 거리 얼마입니까? 그럼 x, y는 어떤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죠. 왜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하죠? 맞나요? 맞나요? 이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그럼 얘죠. 위에 게 나오죠? 그 조금 보기 좋게 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 y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하면 되는 거예요?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가? 그렇죠? 이런 자취를 나타내겠죠. 이 원을 나타내는 식이 뭐다? 얘다요.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요. 이렇게 훨씬 많이 씁니다. 알아먹겠어요? 자, 그러면 x, y가 어떤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0,0 떨어진 거리가 3인 점들 자취로만 만족하면 되는 거죠. 한 번 더 해보죠. 1,2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지금 중학생이 시험이 그냥 안 해도 거리가 이 점들을 한번 찾아볼래요? 그냥 한번 표현해볼래요? 똑같이 편안하게. 틀려도 괜찮아요. 뭐라도 써보면 뭘 틀렸을 때 내가 이걸 고치면 되겠다 싶을 겁니다. 됐나요? 자, 보죠. 어떤 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요. 하나예요, 여러 개겠어요? 여러 개겠죠. 어떤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점이냐면, x, y라고 쓰면 이거 만족하게 되는 모든 점들을 다 말하는 거잖아요. 한두 개가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때까지 거리가 몇이다? 2다음을 쓰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겠죠. 말 이해합니까? 이거죠. 양변을 제곱하면 이러면 루트가 없어져서 공이 쉽게 나타나잖아요. 자, 이게 뭐예요? 1,6 떨어진 거리가 2인 뭐예요? 원들의 그러니까 원의 자취죠.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자, x, y가 하나겠어요? 아니면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모든 점들을 다 말하는 거겠어요? 모든 점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있나요? 하나도 없죠. 괜찮아요? 그러면 쌤이 쓰는 얘는요, 뭘 말하는 건지 한 번만 생각해 볼래요?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돼요. 얘는 뭘 말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3,1인 0인 곳부터 거리가 4인 곳에 거리가 2인 아닌 점들의 뭐예요? 원의 방정식이죠.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도 돼요. 어른 하나 아니죠.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럼 정말 개쓰잘데기 없는 이런 공식은 외울 필요가 없다.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법을 이제 알았습니다. 떨어진 거리로 표현을 한다는 걸 이해했죠. 그럼 얘를 딱 보면 얘를 외우는 게 아니고 어떤 점 A, B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몇? R. 그러니까 중심이 뭐?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뭐임? R인 점들의 자취라고 되는 거겠죠. 근데 그 A, B가 0이면요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의 자취가 될 거예요. 어렵나요? 하나 안 어렵죠. 됐어요? 이해했나요? 자, 보세요. 이 자취라는 개념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건데요. 쌤 얘기 잠깐만 들어봐 봐요. 이거 한 번만 들어보시죠. 우리 이거 2차 함수인 거 알고 있죠? 꼭지점의 좌표를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표현을 하기로 했죠. 기억해요? 그래서 얘를 표현을 해보면 2로 묶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예요. 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쏘쏘 그냥 그러면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입을 놀려보죠. 자, 중심,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겠어요? 겠죠? 맞나요? 지금 셈만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반지름 얼마요? 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얘도 한번 풀어보죠. 됐나요? 그냥 예쁘게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저게 뭐죠? 원의 방정식. 근데 정리가 안 되는 원의 방정식이죠. 중심이 얼마인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고 반지름이 얼마인지 알아보기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 2차 함수 할 때도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었고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었어요. 둘 다 각각 장단점이 있었죠. 얘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와 이렇게 표현할 때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얘는요, 뭐를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중심을 알 수 있고 반지름을 한눈에 알 수 있죠. 하지만 얘는요, 어떤 점이 원 위에 있는지 아닌지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식이에요. 이름을 붙이자면 얘는요, 이것저것을 다 알아보기 쉬우니까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얘를요, 일반형이라고 할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얘 뭐라고 부른다고요? 표준형. 얘 뭐라고 불러요? 일반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괜찮나요? 어려워요? 아니죠. 할만하죠? 됐어요? 오케이. 계속 넘어가 볼게요. 표준형과 일반형의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각각 있지만 우리는 이제 얘를 다시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해요. 얘와 얘를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강제로 9가 끌려 들어간 꼴이에요. 그쵸? 강제로 9를 썼죠. 한번 9를 빼줘야 해요. 그리고 얘에 의해서 강제로 누가 끌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이 더해진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1을 빼주면 되죠.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5인데 넘어가면 25. 아, 다시 표준형으로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겠다라는 걸 알아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돼. 제 병신짓거리. 이걸 외우지 마세요. 이거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면 한 번에 알 수 있겠죠. 어때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원이 뭔지 알았나요? 됐죠? 네. 그럼 이제 저 되죠? 표준형, 일반형 괜찮죠? 뭐를 더 얘기할 거냐면 일단 신기한 걸 먼저 하죠. 한쪽 끝이 마이너스 3,0이고 한쪽 끝이 3,0인 이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 원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원. 이해했나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원의 중심이 여기 있겠죠. 맞아요? 지름의 양 끝점이 저거니까. 그럼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지? 그리고 반지름도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알아내겠죠. 어려운 거 있나요? 할 게 없어요. 됐습니까? 자, 봐봐요. 그러면 얘를 잠깐만 보잖아요.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원의 성질이 몇 개가 있었어요. 이건 잠깐만 정리를 잘 해주라고 좀 더 시간을 줄게요. 호가 정해지면 얘는 뭐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중심각이라고 읽어주죠. 그리고 이 바깥에 이렇게 그려지는 것들을 또는 이렇게 그려지는 것들을 뭐라고 읽냐면 원주각이라고 읽어요. 말 기억나요? 이거 원주각이라고 했던 것들 다 기억해요? 이 원주각은 같고요. 원주각을 2배거나 중심각을 몇 분의 몇 하면 절반을 하면 원주각이 나옵니다. 즉 얘가 60도면 30도씩 됩니다. 도 기억나세요? 됐습니까? 잠깐만 한번 해보시죠. 왜 이렇게 되고